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의 밥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재래시장 한편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채소 하나가 전 세계 암 연구자들이 수십 년째 주목하고 있는 기적의 식품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싼 한약재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희귀 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브로콜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시선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브로콜리가 좋다는 이야기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들었지만 그냥 채소 중에 조금 더 좋은 것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정말 놀랐습니다. 전 세계 의학 연구진들이 브로콜리를 두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적, 혁명, 암세포 킬러. 이런 표현들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 성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콜리가 다른 채소들과 차별화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쉽게 표현하자면 몸속 암세포를 찾아내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천연 항암 미사일입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만 존재하는 매우 특별한 물질인데 국내외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유방암, 전립선암에서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골라내어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정상 세포는 그대로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생각해보세요.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 세포는 살린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브로콜리를 천연 항암 보약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안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물질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났을 때 비로소 설포라판으로 변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재료가 만나야 비로소 폭발하는 항암 폭탄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물질이 만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브로콜리를 씹을 때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씹는 행위 자체가 항암 성분을 활성화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먹기 전에 칼로 잘게 썰어두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놔두면 이 화학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 설포라판 생성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브로콜리를 먹어온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브로콜리 속 또 다른 강력한 영양소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100g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그 영양 프로파일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먼저 비타민C가 100g당 무려 114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비타민C 보고로 알려진 레몬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비타민C 하면 오렌지나 레몬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브로콜리가 훨씬 더 풍부한 비타민C 공급원이라는 것 이제 아셨죠?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면역 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되고 항체 생성을 촉진하며 콜라겐 합성의 핵심 역할을 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종합 면역 강화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엽산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엽산이 약 371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전부를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엽산하면 임산부에게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엽산은 DNA 합성과 복구에 직접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암의 시작점이 됩니다. 충분한 엽산 섭취는 이 DNA 손상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암 예방 전략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 의학 연구진들이 장기 추적 조사를 통해 엽산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발표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 하면 혈액응고와 관련된 비타민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비타민 K의 또 다른 역할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비타민 K는 뼈에서 칼슘이 올바른 위치에 정착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바로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브로콜리에 든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보내고 혈관을 청소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칼슘제만 먹을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를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눈 건강의 핵심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망막, 특히 시력이 집중되는 황반 부위에 직접 쌓여 자외선과 청색광으로 인한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이 퇴화하는 황반변성은 65세 이상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꾸준한 섭취가 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빨리 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비싼 루테인 영양제 사기 전에 브로콜리를 밥상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륨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몸속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혈압 조절, 혈당 안정화, 근육 이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이 잘 안 오거나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브로콜리 한 줌이면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작용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한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분들에게 칼륨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짜게 먹는 분일수록 브로콜리를 더 자주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을 듣고 나면 오늘 저녁 브로콜리를 사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팀들이 브로콜리와 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그 결론이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대장암 예방 효과와 관련해서 브로콜리를 하루 20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결장암 위험이 뚜렷하게 감소했고 40g에서 60g을 매일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소송이 하나에 보통 200g에서 300g 정도이니 하루에 조각 몇 개면 충분한 양입니다. 유방암에 관해서는 설포라판이 유방암 줄기세포를 직접 타격한다는 연구 결과가 전 세계 암 연구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암 줄기세포는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 재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데 설포라판이 이 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암 연구 분야에서 매우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또한 전립선암 예방과 관련해서도 브로콜리를 주 1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에서 전립선암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포라판의 효과가 뇌 건강, 특히 알츠하이머병 예방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과학계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뇌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보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암 예방에서 치매 예방까지 브로콜리 하나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브로콜리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조리하면 그 놀라운 효능이 절반도 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설포라판의 양이 최대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200% 살리는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끓는 물에 오래 삶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푹 데쳐서 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항암 성분을 스스로 버리는 행동입니다. 브로콜리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삶으면 설포라판을 만드는 핵심 요소인 미로시나아제가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효소가 사라지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아무리 많아도
설포라판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한 비타민C도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오래 삶을수록 삶은 물 속으로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브로콜리를 삶은 물은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결국 최고의 영양소들을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찌는 것입니다. 찜통에 물을 끓이고 브로콜리를 올려 3분에서 5분 정도 쪄내면 고온으로 인한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하고 옥살상 같은 제거해야 할 성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로시나아제 효소도 살아있어 설포라판 생성 능력이 유지됩니다.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씻어서 물기가 약간 있는 채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에서 2분 가열하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가 완성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설포라판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갓 조리한 브로콜리와 생 브로콜리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조리된 브로콜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지만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면 생 브로콜리에는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생 브로콜리의 효소가 조리된 브로콜리의 글루코시놀레이트까지 설포라판으로 변환시켜줍니다. 대규모 임상 실험에서 이 방법을 썼을 때 설포라판 흡수율이 단독 섭취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 샐러드에 살짝 데친 브로콜리와 잘게 썬 생 브로콜리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항암 효과를 4배로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비법, 먹기 전에 잘라서 10분 기다리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씹는 순간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시나아제가 만나 설포라판 생성 반응이 시작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고 바로 가열하면 이 반응이 일어날 시간이 없이 열로 인해 효소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자른 후 10분 정도 실온에 두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 설포라판이 미리 만들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열해도 설포라판 자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이 몸에 흡수됩니다. 단 10분의 기다림이 항암 효과를 수십 %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브로콜리 줄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브로콜리를 드실 때 꽃봉오리 부분만 먹고 줄기는 질기다는 이유로 버리시는데 이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브로콜리 줄기에는 비타민C, 칼륨, 칼슘, 섬유질이 꽃봉오리 못지않게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줄기 겉껍질만 얇게 벗겨내면 속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살짝 쪄내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또한 브로콜리 줄기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성 궤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줄기는 오히려 꽃봉오리보다 더 중요한 부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활용한 실용적인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설포라판 최강 샐러드입니다. 브로콜리 반송이를 먼저 잘게 썰어 1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 절반은 찜통에서 3분 쪄내고 나머지 절반은 생으로 준비합니다. 찐 브로콜리와 생 브로콜리를 한 그릇에 담고 올리브유 1큰술, 레몬즙 반개 분량, 소금 약간을 뿌려 가볍게 버무립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를 반으로 잘라 올리면 단백질까지 갖춘 완벽한 항암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올리브유는 설포라판의 지용성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샐러드 하나가 웬만한 종합 비타민 한 통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브로콜리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불을 끄기 바로 직전 마지막 1분에서 2분 사이에 잘게 썬 브로콜리를 넣습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항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된장국 안에 두부까지 넣으면 단백질, 항산화 물질, 항암 성분을 한 그릇에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식 문화에 이미 최고의 항암 조합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마늘 볶음 브로콜리입니다. 마늘을 먼저 올리브유에 볶아 향을 낸 후 10분 전에 썰어둔 브로콜리를 넣고 강불에서 2분에서 3분 빠르게 볶아냅니다.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적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과 함께 작용해 상승 효과를 냅니다. 소금 대신 간장 반 큰술로 간을 맞추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반찬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이 됩니다. 이번에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작은 벌레나 먼지가 숨어있기 쉬운 구조입니다.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서는 부족합니다.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꽃봉오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브로콜리를 거꾸로 들고 흐르는 물에 1분 정도 헹굽니다. 그 다음 식초 2큰술을 넣은 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식초의 산성이 잔류 농약과 미세 이물질을 분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흐르는 물에 헹구어냅니다. 이 세척 과정에서 식초가 비타민C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식초 한 방울이 영양소를 지키는 셈입니다. 씻은 후에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고 바로 사용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구매 후 2일에서 3일 안에 소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살짝 데친 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냉동 브로콜리 제품 중 일부는 오히려 생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 구조가 파괴되면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시나아제의 접촉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것을 사는 것이 물론 좋지만 냉동 브로콜리도 충분히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관법과 세척법을 알았으니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실 수 있는 7일 브로콜리 챌린지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꾸준하게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일차는 워밍업으로 저녁 된장국에 브로콜리를 추가합니다. 잘게 썰어 불 끄기 직전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2일차에는 점심 반찬으로 마늘 볶음 브로콜리를 만들어 봅니다. 10분 전에 썰어두는 것 잊지 마세요. 3일차에는 하루 쉬면서 냉동 브로콜리를 구입해 냉동실에 채워둡니다. 바쁠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4일차에는 아침 식사에 설포라판 최강 샐러드를 곁들여 봅니다. 달걀 하나를 삶아 함께 먹으면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5일차에는 저녁에 브로콜리를 쪄서 쌈장이나 된장에 찍어 간식처럼 드셔봅니다. 6일차에는 브로콜리를 주재료로 한 비빔밥을 만들어 봅니다. 쌀밥 위에 살짝 쪄낸 브로콜리, 달걀 반숙, 참기름 한 방울만 있어도 훌륭한 한 끼입니다. 7일차에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만에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지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혈액응고 억제제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면 안 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관여하는데 와파린의 작용과 상충될 수 있어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고이트린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은 날 것으로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주로 나타나며 적절히 조리해서 적당량을 드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칼륨 함량이 높은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이 체내에 쌓여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투석 중이신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갑작스럽게 많은 양 들어오면 가스 생성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이런 증상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는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그 어떤 음식도 질병을 직접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브로콜리가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암 치료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천연 항암 미사일을 품고 레몬의 2배에 달하는 비타민 C를 담고 눈을 지키는 루테인, 뼈를 살리는 비타민 K, 혈압을 잡는 칼륨, DNA를 보호하는 엽산까지 이 모든 것을 단돈 1,000원짜리 채소 한 송이에 담아낸 자연의 기적입니다. 거창한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브로콜리 한 송이 집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썰어서 10분 기다렸다가 짧게 찌거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고 쌓여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 선택을 브로콜리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배운 브로콜리 레시피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맛있게 드세요.